네, 자, 재고자산 마무리 봐야겠다, 그죠? 우리 재고자산도 회계 순환 과정처럼 해보죠. 요 문제를 어떻게 하냐면 옆에 시산표를 먼저 그려보는 거예요. 어떤 시산표겠어? 결산 수정 전 시산표를 그리고 결산 수정 분께로 뭐가 들어가요? 이 문제는 수량 결정도 해야 되고요. 단가 결정도 해야 되고요. 그 뭐 떠야 돼? 실질재고조사법 떠야 돼. 그런 결산 수정 분기를 수정 전 시산표까지 그리고 나서 엎어보자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 우리 이것만 보면서 수정 전 시산표를 그려보자는 거지. 이렇게. 자, 수정 전 시산표는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이 다 들어가 있고 매입이라는 계정이 쓰이겠다. 왜? 자, 문제 한번 읽어봅시다. 실질재고조사법과 평균법을 적용하고 있다. 그럼 뭐다? 총평균법이다. 그치? 다음은 매입과 매출과 관련된 자료이고 모든 거래는 현금으로 이루어진대. 그리고 막 기말 수정 분기가 막 여기에 적혀 있는데 잘 모르겠고 기초에 재무상태표가 제시됐네. 그러면 상품이 일단 현금을 먼저 적자. 현금이 얼마가 있어요? 17만 원이 있고 자본금 밑에 적을까? 우리 혹시 모르니까 부채가 나올 수 있으니까 없겠지만 자본금이 얼마 있다? 20만 원. 그 상품이 3만 원 있대. 이 상태에서 이게 1월 1일자인데 매일매일 가보자는 거지. 이 3만 원이 100원에 300원짜리라는 거죠. 5월 1일이 되면 200원, 200개 400원. 200개 400원을 샀대. 루루루루 뚜뚜 계산기가 짠. 자, 8만 원어치 매입했대. 그러면 우리 차변에 매입이라고 8만 원 쓰지. 쌤, 상품 아니고요? 네, 실지재고 조사법이거든요. 회계 처리 어떻게? 차변에 매입 8만 원, 대변에 현금 8만 원이니까 현금이 9만 원으로 줄어들겠죠. 이렇게 줄어들겠지. 그러니까 차대가 계속 맞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봐봐. 8만 원, 3만 원, 9만 원 다 합치면 얼마예요? 20만 원이지. 그리고 또 5월 1일 다음이 뭐야? 5월 1일 했다. 그 다음이 뭐예요? 6월 1일에 또 매입했네, 그지? 200원, 200개 3만 원. 으이씨, 집중. 자, 200개 300원씩 6만 원을 더 샀으니까 매입이 8만 원이 아니라 매입이 14만 원이 되겠다. 그러면 6만 원어치 더 샀으니까 현금이 3만 원 남아있겠다. 요걸 한 거지. 자, 그리고 우리 뭐 했어? 8월에 매출을 했네. 오케이. 실질재고 조사법에서 상품 감소 적는다고 안 적는다고? 안 적는다고. 매출원가 아직 기록 안 한다고. 그럼 어떻게 돼 있을까? 상품이 나갔지만 그대로 적혀 있겠지. 여기에 뭐가 적혀요? 매출이라고 해서요. 그러니까 대변에 뭐만 적혀? 매출. 차변에 현금만 적히지. 그럼 200원, 200개를 600원씩 팔았으니까 12만 원이 일단 들어왔겠지. 그럼 현금이 얼마가 돼? 15만 원이 되지. 그리고 9월이 또 되는 거죠. 매입 얼마 했어? 2만 원어치 또 했네. 16만 원어치. 그 현금으로 했겠지. 13만 원이 되겠지. 차대 맞는지 확인 계속 해줘야겠지. 13만 원, 3만 원, 16만 원 합하면 32만 원이죠. 자, 요거까지 끝 냈대. 그리고 10월 1일에 또 매출을 10만 원어치 했으니까 여기가 22만 원이 되겠지. 그리고 현금 10만 원이 늘어나니까 현금이 23만 원이 되겠지. 10만 원 더 팔았다. 그리고 매입을 마지막으로 2만 원어치 더 샀네. 18만 원이 될 거고요. 여기가 21만 원이 되겠지.
그지? 차대 맞는지 한번 보자. 21만 원 더하기 3만 원 더하기 18만 원 해서 42만 원. 여기도 42만 원 돼 있지. 여기가 뭐라고요? 결산 전 수정 전 시산표. 결산 전 시산표. 그럼 여기서 뭘 바꿔야 되는 거야? 매출 원가를 넣어줘야 되는 거지. 매출 원가를 넣어줘야 되는데 몇 개 팔았죠? 400개 팔았죠. 얘를 어떻게 판단? 그러니까 이것만 보고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보기가 어렵지. 이것만 보고 아니 물론 총평균법이니까 계산하면 되지. 뭘 굳이 하면 되지. 해도 돼. 다 합해서 얼마야? 이거 어떻게 계산하면 돼? 100 곱하기 300 더하기 자, 여러분 계산기 한번 이것도 이야기를 좀 안 했나? 회계 공부할 때 당연히 계산기 들고 있어야 되고 여러분 계산기를 그냥 요거 쓰시면 돼요. 카시오 JS40B인데 14자리는 나와야 되고 계산기는 저 카시오 아들 아니고요. 카시오 친인척 없습니다. 근데 그냥 다 요거 써. 요거 일반적으로 쓰니까 요거 하나 장만하시고 회계는 뭐다? 일살집 계산기로 많이 한다. 그럼 요 계산기의 기능을 좀 이용을 해야 될 건데 우리 요 볼까요? 요쪽. 자, 여기 M 플러스가 있고 M 마이너스가 있죠. 그죠? M 플러스가 있고 M 마이너스가 있는데 요 좀 봐야 돼. 요걸 메모리 플러스라고 하고 요걸 메모리 마이너스를.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저기 살짝 이렇게 가서 저 뒤 딱 돼 있네. 요 100 곱하기 300 더하기 200 곱하기 400 요 쭉 하고 싶잖아. 그러면 보통 여러분들이 100 곱하기 300 이꼴 하면 이게 어디로 들어가? GT라는 금액이 적히면서 그로스 토탈이라는 금액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두 가지의 메모리 기능이 있어. 이 카시오 계산기엔. 그리고 200 곱하기 400 이꼴 하면 또 그로스 토탈로 들어가. 그러면 아까 저 두 줄 3만 원 더하기 8만 원이 그로스 토탈을 누르면 11만 원이 나온다고. 이해되겠지? 그로스 토탈을 누르면 11만 원이 나온다. 그럼 또 어떤 기능이 있냐? 아까 처음으로 돌아가서 올 클리어, 올 클리어거든요. 클리어는 여기 있는 숫자를 지워주고 올 클리어는 메모리까지 다 지워주는 기능이다. 자, 그러면 봅시다. 메모리 리턴 값이거든요. 메모리 플러스, 메모리 마이너스, 메모리 리턴, 메모리 클리어. 그리고 여기는 뭐다? 이꼴 누르면 그로스 토탈이라는 곳으로 저장된다는 거지. 자, 100 곱하기 300 메모리 플러스를 누르는 거지. 그러면 어디에 들어가 있어? M이라는 곳에 메모리가 들어가 있지. 똑같이 200 곱하기 400 M 플러스를 누르면 메모리로 들어간다. 그러면 저장된 금액을 보고 싶으면 메모리 리턴 값을 누르면 11만 원이 나온다는 거지. 자, 이꼴을 누르면 그로스 토탈로 들어가고 M 플러스, M 마이너스도 있겠지. 그러니까 더하기는 M 플러스로 마이너스는 M 마이너스로 넣으면 메모리 리턴 값을 누르면 나온다. 그리고 메모리 클리어를 하면 이 메모리 값이 M이 없어지지. 메모리가 지워진다. 그럼 쟤들을 할 땐 어떻게 해야 돼?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지. 100 곱하기 300 이꼴 200 곱하기 400 이꼴 200 곱하기 300 이꼴 100 곱하기 200 이꼴 그냥 이꼴만 계속 눌러도 되는 거지. 100 곱하기 200 이꼴 하면 그로스 토탈을 눌렀을 때 21만 원이 나오는 거지. 이꼴만 누르면 100 곱하기 300 이꼴 하면 그 이꼴이 계속 더하기가 된다고 그로스 토탈에. 그렇죠? 자, 근데 수량이 안 더해졌지.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자, 올 클리어 같이 누르고 메모리 클리어를 같이 눌러 이렇게. 자, 전부 없어졌죠. 자, 그럼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보자고. 100 눌러. 수량은 따로 더하고 금액을 따로 더해야 하면 된다는 거지. 왜? 지금 우리 총평균법 하죠. 총평균법은 얼굴이 너무 안 나오지. 너무 부담스럽나? 미안. 얼굴 치울게. 자, 총평균법은 총 금액과 총 수량이 나와야 되잖아. 그죠? 그러면 총 수량을 어디에 집계해볼까? GT에 집계해보자. 이꼴로 총 수량을. 총 금액은 메모리 집계해보자고. 자, 100 이꼴 먼저 눌러. 그럼 100개 들어갔지. 그럼 곱하기 300 메모리 플러스를 눌러. 그럼 3만 원은 메모리에, 100은 GT에 들어가 있죠. 첫 줄 끝났고 200 이꼴 곱하기 400이라고 돼. 200 곱하기 400 해서 메모리로 눌러. 그치? 그럼 200은 또 GT로 들어가 있겠지. 200 곱하기 400인 8만 원은 메모리로 들어가 있는 거야. 자, 똑같이 세 번째 줄 200 이꼴 곱하기 300
해서 메모리 플러스를 눌러. 그러면 200은 또 GT로 들어가고 200 곱하기 300은 메모리로 들어가겠지. 똑같이 100 이꼴 곱하기 200 메모리, 100 이꼴 곱하기 200 메모리 하면 메모리 리턴 값을 눌렀을 때 21만 원이 나올 거고 GT 값을 누르면 수량 다 더해줬으니까 700이 나오겠지. 그럼 메모리 리턴 나누기 GT 하면 얼마야? 300원이 되는 거지, 단가가. 이렇게 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뭐 한 거지? 요거 700개라는 거 요 GT에 집어넣은 거고 요거 다 곱했더니 21만 원이라는 금액을 메모리 리턴 값에 집어넣은 거죠. 계산기 사용법도 좀 이제 알아야 돼. 그죠? 그래서 메모리 리턴 나누기 GT 하면 얼마 된다? 그냥 단가가 나온다. 300원. 총 평균 단가가 300원이다. 이렇게도 구할 수 있다. 그렇죠? 요거 그러니까 이제 요 계산기 할 줄 알게 되면 요런 거 100 곱하기 300 더하기 200 곱하기 400 이 귀찮게 안 해도 메모리 값이랑 GT 값을 이용하면 여기가 700개라는 거, 총 21만 원이라는 거. 그럼 얘 두 개 나누면 단가가 한 개당 총 평균으로 300원이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지. 자, 여기가 수정 전 시산표고 수정 후 시산표에 뭘 넣어야겠어? 위에 분계를 해야 되는 거지. 매출 원가로 우리 분계부터 해볼까? 매출 원가 몇 개 팔았다고요? 400개. 얼마? 단가 300원. 그지? 해서 기초에 있던 상품과 그지? 기초에 있던 상품과 매입 계정을 전부 없애줘야 되는 거지. 그리고 기말에 있는 상품에 대한 단가를 계산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매출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지, 사실은. 기초에 있던 상품 얼마? 3만 원을 전부 없애. 매입 18만 원을 전부 없애. 얘들을 다 어떻게 가정해? 다 팔았다고 가정해. 그리고 매출 원가 중 일부를 없애는 거지. 어떤 것만큼? 장부상 재고만큼. 장부상 재고가 얼마가 남아요? 700개 중에 400개 팔았으니까 300개가 남을 건데 얘 단가가 얼마라고? 300원이라고. 그럼 9만 원이 남아 있을 테니까 매출원가가 9만 원은 매출원가가 아니다라는 게 적히겠지. 얘가 적히는 거지. 그치? 그럼 얘를 위에 반영해 보자고. 상품이랑 매입을 다 지웠다가 여기에 뭐를 쓴다고요? 매출 원가. 얼마로 쓰는 거야? 21만 원에서 9만 원 뺀 12만 원을 쓰는 거고 상품으로 얼마를 적어요? 상품해서 9만 원 적는 거지. 요 분계 반영한 시산표죠. 결산수정 분계 1단계지. 왜? 판매된 재고에 대해서 회계 처리한 거지. 자, 그럼 판매된 재고는 끝났고 시산표 위에 반영했으니까 지울게요. 판매된 재고는 끝났는데 기말 재고가 알고 보니 9만 원 이거 몇 개 곱하기 몇 개야? 300개 곱하기 300원이더라. 알고 보니 250개다. 그러면 상품이 300개가 아니라 250개니까 50개 300원만큼을 까줘야겠네. 알고 보니 상품이 또 결산 수정 분기를 하는 거지. 15,000원어치는 없더라. 감소됐더라. 30개는 정상적으로, 20개는 비정상적으로. 30개에 300원이 얼마야? 30개 300원 하면 9,000원이겠지. 9,000원이 정상적으로, 나머지 6,000원은 비정상적으로 없어졌대. 정상 감모 손실은 매출원가로, 비정상 감모 손실은 기타 비용으로 하라고 하니까 9,000원은 매출원가로, 그지? 6,000원은 기타 비용으로 하래. 이걸 뭘 한 거야? 재고자산의 두 번째 결산 조정한 거지. 수량에 대한 거. 수량 체크한 거지. 뭘로 한 거야? 병행법으로. 그치? 자, 그러면 시산표가 새로 그려져, 한 줄 더 그려져야겠지. 기타 비용까지 들어가야 되니까. 자, 상품 15,000원어치가 줄어드는 거지. 그러면 여기에 상품은 250개에 300원 해서 75,000원이 되고, 그지? 상품. 그 매출원가가 129,000원이 되면서
기타 비용이 얼마가 돼? 기타 비용 해서 6,000원이 늘어나겠지. 요렇게 시산표가 그려지겠지. 자, 헷갈리면 한 번 다 더 해보자. 21만 원 더하기 7만 5천 원 더하기 12만 9천 원 더하기 6천 원 하면 42만 원. 아직도 대차가 동일하다. 그지?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한 거지. 상품 평가. 자, 상품 아니고 미안합니다. 상품 아니라 상품 평가 충당금이지. 자, 상품 평가 충당금은 기초에는 없었대. 근데 기말에 순실현 가능 가치가 얼마래요? 200원이래. 기말에 순실현 가능 가치가 200원이래. 원래 단가 얼마라고 했는데 아까 단가 300원이라고 했는데 200원이래. 그러면 상품은 여러분 이 상품은 얼마에 기록돼야 돼? 단가가 300원이 아니라 이게 200원이어야 된다는 거잖아. 그쵸? 이걸 근데 어떻게 기록해? 직접 가? 아니지. 상품 평가 충당금 해서 200원으로 만들어줘야 되지. 순액을. 그러면 얼마 깐 거야? 100원 깐 거니까 25,000원만큼은 상품 평가 충당금으로 하는데 얘를 평가 손실을 인식하는 거지. 평가 손실의 이름이 뭐야? 평가 손실의 이름이 또 뭐예요? 매출 원가다. 왜? 여기서 매출 원가로 하래. 얘를 반영해야겠지. 그러면 상품 75,000원이 아니라 상품 75,000원에서 평가 충당금이라고 해서 25,000원을 감소시키고 매출 원가를 25,000원을 늘려줘야 되니까 144,000원이 되나? 맞나? 뭐가 안 맞는데? 144,000원 더하기 6,000원 더하기 21만원 더하기 5만원. 이게 154,000원이네. 그지? 154,000원 29,000원 더하기 25,000원은 54,000원이다. 154,000원 해서 대차가 맞게 되는 거지. 이게 시산표죠. 그리고 이 시산표가 또 어떻게 되지? 얘네는 뭘로 바뀌는 거예요? 축축축축 해서 22만원 빼기 154,000원 빼기 6,000원인 6만원이 뭘로 바뀌어? 이 시산표가 이제 씌운다. 쭉 바뀌면서 뭘로 바뀌어요? 이익 잉여금으로 6만원. 이렇게 마무리되는 거지. 지금 뭐 한 거야? 회계의 순환 과정을 시산표 관점으로 본 거지. 이해되겠죠? 자, 근데 이 재고자산을 이렇게 분석하면 어렵대. 쌤도 막 왔다 갔다 하니까 좀 복잡하더래. 그러니까 계정 하나를 깊숙이 좀 들어가서 보자라는 거죠. 자, 요거를 어떻게 구합니까? 장부상 수량이 몇 개였대? 지금 몇 페이지 펴나와야 돼? 여러분은 175페이지를 펴놔야 되는 거지. 장부상 수량이 몇 개여야 되는데 원래 300개여야 돼. 단가가 얼마여야 된다고? 300원이어야 돼. 그래서 원래 9만 원이어야 돼. 아까 판매된 재고까지 마무리하니까 700개 중에 400개를 팔았고 우리 총평균법이니까 아까 더하기 빼기 GT 해봤어. 알았어. 적을까? 그래. 적자. 우리 여기에 세부 계정에다가 다 한번 적어보자. 175페이지 펴놓고 기초재고 얼마라고요? 100개에 단가가 300원이니까 그치? 여기가 3만 원일 거고 매입재고가 얼마라고요? 5월 1일에 200개 200개 100개네. 200개 100개 그러니까 여러분이 할 때는 어떻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되지. 그러니까 계산기가 내가 익숙하지 않다. 익숙해져야 되겠지. 첫 번째로 익숙해져야 되지만 지금 재고자산을 공부할 땐 이렇게 좀 공부하면 좋겠죠. 재고자산 계정이죠. 아까 우리 매입회계 처리 막 했지. 매입회계 처리 시산표에서 한 걸
전기하면 이렇게 되는 거지. 왜? 우리 5월 1일에 뭐 하는 거야? 여기에다가 매입 이렇게 적는 거잖아. 매입 6월 1일 매입. 자, 좀 내려가서 보자. 여기도 6월 1일도 매입. 그리고 계속 적어봅시다. 6월 1일 200, 400원, 300원, 200원, 200원 400원, 300원, 200원, 200원 해서 여기가 몇 개다? 700개다. 여기가 8만원, 6만원, 2만원, 2만원, 21만원인데 원래 여기는 쓰는 게 아닌데 얘는 뭐기 때문에 총평균법이기 때문에 여기가 300원이 되는 거라는 거지. 여기는 언제만? 총평균법일 때만. 그러면 5월 1일에 여기 매입 8만원, 그치? 6월 1일에 매입 6만원, 여기에 현금해서 여기도 현금해서 8만원, 6만원인데 그러니까 아까 현금 계정 과목 실시간으로 바꿨잖아. 시산표에서. 그죠? 얘도 실시간으로 현금 계정 과목이라는 것도 같이 전기할 건데 우리는 재고자산만 보자는 거잖아. 그지? 재고자산에 요만큼 전기가 돼 있는 거고 9월 1일에도 매입 12월 12월 15일에도 매입 9월 1일에도 매입하자는 거지. 그래서 얼마 적자고? 2만원 2만원. 으이차. 현금 2만원 2만원. 근데 이 매출을 할 때 8월 1일이랑 10월 1일에 재고자산 계정 건든다고 안 건든다고? 안 건든다고. 이때가 언제야? 우리가 매출할 때지. 일반적인 매출할 때 실지재고조사법은 뭐 한다고요? 매출만 적는다고. 여기도 현금이겠지. 얼마씩 받았어? 맨 앞 페이지에서 12만원, 10만원 받았네. 여기 12만원, 여기 12만원, 여기 10만원. 그러니까 실지재고조사법 같은 경우에는 실지재고조사법에서는 매출을 할 때마다 매출원가를 기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 기말에 한다. 그러니까 매출원가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12월 15일까지 재고자산의 대변 계정 텅텅 비어 있는 거지. 분기 안 했지. 언제 하는 거야? 12월 31일에. 어떤 회계 처리를? 이 판매된 재고에 대해서 매출원가 얼마라고요? 원래 다 팔렸다 이렇게 한다는 거지. 얼마만큼? 기초에 상품이 있었고 매입한 게 있는데 얘 두 개 합쳐서 얼마라고요? 전부 다 합쳐서 21만 원이라고. 얘 다 팔았다고 먼저 적자고. 상품이 기초에 3만 원이고 매입한 게 얼마겠어? 18만 원이겠지. 그러니까 다 팔았다고 적었는데 기말에 먼저 조사를 해보자고. 이거 1번이라고. 1번. 기말 재고조사를 해보니까 실제로 재고조사를 해보니까 250개래. 근데 실제 재고조사 하기 전에 몇 개라는 걸 파악할 수 있어. 병행법이니까 400개 팔았다는 건 파악이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 얼마가 있어야 되는데 300개가 있어야 되는데 250개만 있다라는 거잖아. 그러면 이 300개가 있어야 되는 데부터 여기에 적자는 거지. 상품이 몇 개가 있어야 된다고? 상품이 300개가 있어야 되는 데부터 적는 거지. 300개 얼마? 3만 원이 9만 원이지. 300원이니까 여기가 매출 원가 300개가 있어야 되는데 기말 재고가 12월 31일 기말 재고가 250개밖에 없네 해서 위로 올라가는 거지. 분석하자는 거지. 250개밖에 없네. 이거 300원씩 75,000원. 그럼 15,000원 날라갔네. 근데 정상적으로 사라진 게 몇 개라고요? 30개라고요. 비정상적으로 사라진 게 20개라고요. 다 단위당 원가가 얼만데? 300원인데.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사라진 게 9,000원이고 비정상적으로 사라진 게 6,000원이라고. 그치? 그러면 요것도 반영해 주는 거지. 정상적으로 사라진 놈은 우리가 어이구 매출원가라고 기록했고, 비정상적으로 사라진 놈을 우리가 뭐라고 했어? 기타 비용이다 라고 회계 처리했지. 그쵸? 얘 매출원가가 9,000원, 기타 비용이 6,000원이라는 거지. 그리고 상품이 얼마 사라졌어? 50개 300원씩 15,000원이 사라졌다. 적은 거지. 그럼 여기에 얼마 적는 거야? 상품 몇 개? 250개를 적는 거지. 그러니까 동시에 일어나야겠지. 여기에 몇 개라고? 기말. 250개. 얼마? 300원 해서 75,000원. 이렇게 적히는 거지. 먼저. 자, 그리고 나서 앞 페이지 돌아와서 참고로 대변의 합계는 항상 얼마야? 700개 21만 원. 대차는 당연히 동일해야 되지. 자, 앞으로 돌아와서 순실현 가능 가치가 200원이래. 아, 그래. 이거 평가 한번 해보자. 순실현 가능 가치가 200원이래. 이거 무조건 순실현 가능 가치 적는 거예요? 아니죠. 자, 얘는 여러분 이 순실현 가능 가치는 어떻게 적는 거다? 둘 중 작은 금액이다. 어떤 금액과? 원가와 순실현 가능 가치 중 작은 금액이다. 항상. 왜? 얘가 만약에 순실현 가능 가치가 400원이다 라고 하면 여기엔 뭐 적는 거야? 300 적는 거야. 평가 충당금 0. 여기가 200이기 때문에 여기가 200이 적히는 거다. 여기가 원가, 여기가 순실현 가능 가치다. 순실현 가능 가치 자리 여기다. 여기 아니다. 그럼 여전히 250개 250개 200원씩이니까 5만 원 해서 평가 충당금이 얼마라고? 25,000원이라고. 얘 평가 충당금은 수량과 개수로 나타낼 수 있죠. 수량과 개수로. 쌤, 안 된다면서요? 평가 손실이 안 된다고요. 평가 손실이. 평가 충당금은 수량과 금액으로 나눌 수 있고 평가 손실이라는 그 분계하는 그 단기 비용은 수량과 단가로 나눌 수 없다는 거지. 이해되겠죠? 자, 그럼 이 평가 충당금을 또 입혀 봐야겠지. 평가 충당금을 어디에 입혀? 여기에 평가 충당금 250개 얼마씩인 거야? 마이너스 100원씩 해서 마이너스 25,000원 이렇게 되는 거고, 우리 회계 처리할 때는 여기에 평가 충당금 얼마라고? 25,000원. 이게 뭐야? 자산의 차감 계정. 자산의 차감 계정이 대변. 그치? 원래 자산의 차감 계정은 뭘로 된다고? 원래 자산의 차감 계정이라는 건 전기하면 평가 충당금이라고 해서 기초에 얼마였어요? 빵원이었다고. 기말에는 그러면 25,000원이 되기 위해서 평가 손실 25,000원 이렇게 기록된다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기말 금액은 이쪽에 적히는 게 맞아. 여러분 말이 맞아. 평가 충당금의 증가는 대변인데 기말 금액은 이쪽에 적히는 게 맞다고. 근데 왜 여기 적습니까? 반대로 넘어온 거라고. 반대로 넘어온 거. 얘를 여기로 입히는 과정이라는 거지. 얘를 여기로 합체시킨다는 거지. 그러니까 평가 충당금 여기에 원래 얼마 있어? 기초평가 충당금 빵이 여기 있다는 거지. 그 상태에서 여기에 평가 손실이라고 해서 여기 우리 요걸 안 넣었네. 매출원가, 기타 비용을 요걸 안 넣었다. 그죠? 요거부터 먼저 넣자. 자, 계산해볼까? 21만 원 빼기 9만 원인 15만 원이 판매 재고에 대한 거고요. 여기에서 9,000원과 기타 비용 6,000원이 있을 거고 여기에 25,000원이 있네. 다 적어주면 되겠다. 매출원가 15만 원, 9,000원, 6,000원. 자, 매출 원가 12월 여기가 날짜가 어떻게 된다고? 12월 31일 해서 매출 원가
15만 원. 그치? 그리고 9,000원. 그리고 기타 비용 해서 기타 비용에서 6,000원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상품이 직접 증감하는 애들. 그리고 평가 손실인 이 매출원가가 평가 손실이 또 들어오는 거지. 얼마가 들어온다고? 25,000원이 들어오는 거지. 여기가 기말재고, 여기가 평가 충당금. 자, 다 더해볼까? 15만 원, 9,000원, 6,000원, 25,000원, 5만 원 하면 얼마? 24만 원? 금액을 뭔가 잘못 계산했겠지. 21만 원에서 9만 원 빼면 12만 원이지. 역시 계산기를 안 두드리면 암산하지 못한다. 그렇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우리 요거를 간편하게 한번 적어 봅시다. 우리 얘를 어떻게 간편하게 적습니까? 라고 하면, 자, 여기 와서 재고자산 저가법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여줄게요. 기초재고가 얼마였어? 저가로. 기초재고 얼마? 3만 원. 총 매입 얼마? 18만 원. 그러면 생각해보면 재고자산의 대변은 기말재고 아니면 비용이지. 맞잖아. 기말의 상품 아니면 전부 비용이잖아. 아니, 여러분, 재고자산의 대변은 항상 비용일 수밖에 없잖아. 재고를 팔아서 재고가 우리 자산이 나가면 당연히 비용이겠지. 반대급부가. 그치? 근데 이 비용이 두 가지인 거지. 매출원가와 기타 비용인 거지. 매출원가와 기타 비용인 거잖아. 그럼 기말에 얼마인지를 적으면 되겠지. 기말에 얼마야? 이게 5만 원이래. 왜요? 여기 있잖아. 기말 저가가 되겠지. 그럼 매출원가 얼마예요? 기타 비용 얼마예요? 모르겠고 비용은 16만 원이지. 다시. 자, 기초의 재고 얼마 있었다고? 3만 원. 얼마나 샀어? 18만 원. 얼마가 남았어? 5만 원. 그러면 재고가 팔았건 사라졌건 들 팔릴 거건 다 비용이지. 걔네를 다 묶어서 한 번에 뭐라고 쓸 수 있어? 16만 원. 근데 이 중에 기타 비용으로 처리하는 거 하나밖에 없지. 비정상간모. 얼마? 6천 원. 그럼 나머지 매출원가 전부 합해서 얼마? 15만 4천 원이겠지. 이렇게 구해도 된다. 이해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좀 생각을 합시다. 아까 우리 요거 한번 했잖아. 현금, 채권이 있고 재고자산이 있더래. 얘는 기초 증가, 감소라는 게 있을 때 그냥 상식적으로 우리 생각해 보자고요. 현금 언제 증가해? 팔았을 때지. 그러니까 재고 언제 증가해? 샀을 때지. 재고 언제 감소해? 팔았을 때지. 또 언제 감소해? 사라졌을 때지. 또 언제 감소해? 평가했을 때지. 근데 다 뭐야? 다 비용이지. 재고자산이 사라지는 이유는 전부 비용이다라는 거지. 재고자산이 증가하는 건 자산으로 증가하는데 재고자산의 감소는 전부 비용이다. 그럼 채권이 증가할 땐 여러분 채권이 들어왔다는 건 얘도 수익이라는 거잖아. 받을 권리가 생기는 거지. 맞잖아. 매출이고 매출 채권이잖아. 그럼 채권이 감소하는 건 뭐예요? 현금 회수지. 그러니까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이 큰 변동이 없지.
현금 회수할 때도 매출 채권이 줄어드니까 아무런 변동이 없지. 현금이 감소할 때 뭘 구매해? 재고 자산을 구매하는 거지. 그러니까 아까 우리 이렇게 적었잖아. 여기를 우리 매입이라고 적고 매출 원가라고 적고, 그죠? 여기가 매출이고 여기가 회수, 여기가 회수래매, 그리고 여긴 다시 매입이래매. 이 계정 과목 뭐예요? 자산. 계정 과목 뭐예요? 비용. 자산. 계정 과목 수익. 계정 과목 자산이랑 자산. 자산이랑 자산. 계정 과목 자산이랑 자산. 계정 과목 자산. 자, 다시 차변의 재고자산, 대변의 현금. 대변의 재고자산, 차변의 비용. 대변의 수익, 차변의 채권. 차변의 현금, 대변의 매출채권. 차변의 현금, 대변의 매출채권. 차변의 재고자산, 대변의 현금. 즉 재고자산의 감소는 뭐다? 비용이다. 채권의 증가는 뭐다? 수익이다. 그렇잖아, 그지? 그러니까 재고자산의 대변은 항상 뭐일 수밖에 없어요? 비용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가 비용일 수밖에 없다고. 비용이 16만 원이라고. 기말재고를 빼면. 근데 얘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뭘로? 매출원가와 기타 비용으로. 얼마와 얼마? 기타 비용을 먼저 계산하는 게 쉽지. 왜? 비정상감모밖에 없으니까. 얘가 6천 원이니까 16만 원 중에 15만 4천 원이 매출 원가겠다. 이렇게 본다는 거지. 자, 해서 우리 아까 시산표 다 그려봤다, 그죠? 시산표 그려본 게 어디에 있는 거야? 여기에 적히는 거지. 178페이지 책 보면서 봅시다. 178페이지. 아까 우리 맨 처음에 그렸던 시산표가 여기에 있는 거지. 그지? 근데 아까 시산표랑 다른 점이 하나 딱 있다. 뭐였어? 상품평가 충당금이 대변에 있네. 아까 근데 보기 좋게 상품 밑에 넣긴 했어. 근데 여기에는 뭐 상품평가 충당금이 시산표에는 원래 어디야? 대변. 밑에 재무상태표로 내려가 봐요. 아까 본 거랑 똑같이 상품평가 충당금이 차변으로 내려오는 거지. 이해되겠죠? 그리고 총 비용 얼마라고? 16만 원. 밑에 포괄손익계산서에서 매출원가와 영업의 비용 합치면 얼마? 16만 원. 재고자산의 감소 비용이지. 알겠죠? 우리 요 문제 한 번만 더 풀어보자. 어떤 방법으로? 이동평균법으로. 다시 이동평균법으로 한번 풀어보자. 쌤 지금도 어려운데요? 한번 했잖아. 한번 더 해보자. 자, 우리 이제 이동평균법 한번 풀어보죠. 자, 대하는 재고자산을 관리하기 위한 계속기록법과 평균법이니까 이 두 개를 합친 뭐다? 이동평균법이다 했었다, 그죠? 여기에선 장부수량과 실제 수량이 일치한대. 앞에 문제와 수량과 단가가 전부 똑같아. 총평균법이랑 지금 단가와 수량은 전부 똑같은데 뭐만 달라요? 감모가 없고, 그지? 감모가 없다. 그게 좀 다르다는 점. 요것도 우리 똑같이 풀어볼 건데, 얘는 근데 우리 순서대로 계속 시산표에 기록해 나가지 말고 이동평균 단가부터 좀 구해봅시다. 그게 조금 편하니까 이동평균 단가를 구하고 나서 시산표를 적어보자고요. 자, 우리 페이지 어디 펴놔야 되지? 179페이지 펴면서 요거 보면 되겠다, 그지? 그러면 기초의 수량이 몇 개? 100개. 단가가 얼마? 300원. 금액이 3만 원. 그 다음에 매입한 게 200개, 400원이니까 8만 원어치 매입을 했더라. 그래서 300개 11만 원이었고 300개 11만 원의 이동평균 단가는 366.666인데 367로 적읍시다. 근데 여기서 200개 300원씩 더 샀대. 200개 300원씩 더 사서 여기가 6만 원. 그래서 500개인데 17만 원이었대. 그럼 500개 17만 원이면 얼마입니까? 340원이래. 근데 8월 1일에 200개를 팔았대. 팔 때 뭐 쓰는 거예요? 이동평균 단가 끌어다 써야죠. 그럼 얼마가 감소해요? 재고자산 68,000원이 감소하지.
그리고 또 무언가를 샀네. 9월 1일에 100개 200원어치 산 거지. 그럼 2만 원어치가 사지는 거고. 자, 요거 계산기 때려봐야겠지. 이런 것도 어떻게 하면 돼? 잘 봐요. 17만 원 빼기 6만 8천 원 더하기 2만 원 해서 이 꼴 누르면 12만 2천 원이 GT에 들어간다고. 12만 2천 원이 어디에 들어간다고? GT에. 그럼 500 빼기 200 더하기 100을 M 플러스에 넣으면 여기에 메모리에 들어간다고. 그러면 GT 나누기 메모리 리턴 하면 여기가 얼마? 305. 계산기 잘 써야겠다. 그죠? 자, 그리고 또 몇 개 팔았어요? 200개를 팔았네. 200개 얼마에 파는 거야? 305원에 파는 거지. 그죠? 200개 305원 하면 6만 1,000원의 원가가 감소되는 거고. 그리고 12월 15일에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야? 이동평균법은 매입 시점에 단가 계산하는 거지 매출 시점에 단가 계산하는 게 아니다. 언제? 매입 시점에. 매출 시점은 이 이동평균 단가에서 수량만 감소하지 단가는 그대로 유지되는 거지. 자, 12월 15일 날 얼마 매입했어요? 100개 200원씩 2만 원 매입했더라. 얘도 똑같이 12만 2천 원 빼기 6만 1천 원 더하기 2만 이꼴 하면 8만 1천 원이 그로스 토탈에 저장되고 400 빼기 200 더하기 100 해서 M 플러스를 누르면 300이 메모리 값에 저장돼서 GT 나누기 MR 누르면 270원이네. 우리 앞에서 총평균법 할 때는 300개 300원이어서 9만 원이었는데 이동평균법에선 8만 1,000원이네. 오호. 그치, 단가가 다르다. 기말재고가 다르니까 매출원가도 다르겠다. 그쵸? 우리 일단 단가는 다 계산했으니까 그러면 똑같이 시산표 그려보죠. 어디까지? 판매된 재고 금액까지 시산표 그려보죠. 자, 선을 몇 번을 그리는 거야? 자, 현금 얼마 있었다고? 현금 얼마 있었다고? 17만 원에 자본금 얼마? 20만 원 있었다고. 그래서 여기에 상품이 얼마 있었다고요? 상품이 3만 원 있었어. 그쵸? 자, 날짜별로 하나하나 씌워봅시다. 상품을 8만 원어치 샀어. 뭐부터 해야 돼? 자, 이렇게 체크. 상품 8만 원어치 샀으니까 11만 원으로 늘어나고요. 현금이 어떻게 됩니까? 8만 원 감소해서 9만 원이 되겠지. 그치? 그리고 6월 1일 날 또 상품을 6만 원어치 샀으니까 상품이 얼마가 돼? 17만 원이 되는데 현금이 얼마가 돼? 9만 원이 아니라 3만 원이 되겠죠. 그 다음 사건이 뭐다? 매출했네. 여기에 그럼 뭘 적어? 여기 지금 시산표 적는 거지. 그냥 수익 비용 다 들어올 수 있는 시산표 적는 거다. 매출을 얼마로 적죠? 우리 6만 8천 원 적으면 망하는 거지. 집중 안 하고 있다, 그지? 그래 이러고 있으면 집중 안 하고 있는 거야. 매출 얼마예요? 6만 8천 원 아니죠. 매출 앞 페이지로 넘어가서 얼마예요? 8월 1일 매출 200개 600원씩 12만 원이지. 들어오는 돈은. 그죠? 15만 원. 매출, 여기 적혀있는 매출은 뭐야? 팔았다는 거, 샀다는 걸 의미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는 정확하게는 매출 원까지. 계속 기록법이니까 매출 원가를 언제 기록해요? 기말에 기록해요? 아니요. 계속 기록한다고요. 팔 때마다. 그럼 여기가 얼마가 돼? 10만 2천 원이 되겠지. 요렇게 되겠지. 그리고 또 기록 어떻게 하는 거야? 살 때마다 기록해 주니까 현금 13만 원 감소하고 상품이 12만 2천 원이 되겠지. 그리고 6만 1천 원어치 팔았다 해서 여기 6만 1천 원 적으면 망하는 거고. 자, 얼마 팔았다고요? 22만 원이 되지. 왜? 10만 원 더 팔았거든. 그러면 현금이 얼마가 돼? 23만 원이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원가가 6만 1천 원이니까 상품이 6만 1천 원 감소하면서 매출원가가 6만 1천 원 증가해야겠지. 그치?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품을 구매했다. 21만 원. 그리고 여기가 8만 1천 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거래가 있으면 요걸 이동평균 이거 다 써놨으면 기말까지 시산표 쉽게 만들어지는 거지. 그죠? 자, 여기서 이제 뭐 하는 거죠? 단위당 순실현 가능 가치가 얼마다? 200원이다. 여기 270원이 아니라 얼마다? 200원이다. 그럼 우리 기말 장부 금액은 얼마가 돼야 돼? 200원과 270원 준 작은 금액에다가 300개. 왜? 수량은 똑같으니까. 그러면 작은 거니까 기말 장부 금액은 6만 원이 돼야 되네. 8만 1,000원이니까 2만 1,000원으로 낮춰줘야겠네. 그치? 그러면 회계 처리로 상품평가 충당금 2만 1,000원이 자산의 차감 계정이 늘어나면서 여기가 평가 손실인데 평가 손실을 뭘로 처리한다 했어? 매출원가로 처리한대. 그치? 그러니까 매출원가가 2만 1,000원 늘어나면서 뭐가 늘어나는 거야? 대변에 평가 충당금이 2만 1,000원이 늘어나는 거지. 근데 우리 시산표에는 원래 대변에 적히는 게 맞는데 재무상태표에는 어디에 적힌다? 평가 충당금이 마이너스 계정, 자산의 차감 계정으로 이쪽에 적힌다. 이렇게 하면 대차가 동일하지. 그리고 요건 시산표인데, 그러니까 얘는 원래 대변에 있겠지. 자, 페이지 어디 보면 돼? 페이지 183페이지 보면 잔액 시산표가 여러분 평가 충당금이 대변에 있잖아. 근데 내가 지금 옮긴 거지. 왜? 보기 쉽잖아. 재무상태표가 이렇게 적힌다는 거죠. 그러면 시산표에서 재무상태표로 되는 과정은 뭐가 있어? 시산표에서 재무상태표로 가려면 얘네를 뭘로? PL로 보내주면 되지. 밑에 포괄손익계산서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매출액 22만 원, 매출원가 15만 원인데 12만 9천 원과 2만 1천 원 구분했지만 의미 없지. 둘 다 매출원가라는 게 중요하다. 그러고 나면 얘 빼기 얘가 뭐가 들어옵니까? 얘가 BS로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와요? 이익 잉여금 7만 원 하면 얘가 재무상태표가 되는 거죠. 밑에 있는 재무상태표가 이해가 되겠지. 그치? 근데 얘를 할 때 우리가 얘를 할 때 이걸로 분석하면 쉽다는 거지. 기말 장부 금액이 얼마였어? 300개 270원이었다고. 원래 300개 270원이어서 8만 1,000원이었다고요. 근데 실제로도 300개여서 감모 수량은 없대. 감모 손실이 그러니까 없고. 근데 300개에 270원이 아니라 200원이었더라는 거지. 그러면 평가 충당금이 얼마가 돼? 2만 1,000원이 되더라는 거지. 그치? 자, 이 재고자산 계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할 건데 옆에 뭐 옆에 같이 요거 한번 적어보자. 상품 평가 충당금 계정 한번 적어보자. 자, 상품 평가 충당금에 전기 해보자고. 전기 해보면 전기 2월이라고 해서 자산의 차감 계정이니까 대변에 남아 있겠지. 기초 금액이 없었는데 평가 충당금이 얼마가 돼야 돼? 2만 1,000원이 돼야 돼서 대변의 평가 충당금 2만 1,000원, 차변의 평가 손실 2만 1,000원 인식하니까 여기에 평가 손실이라고 적히는 거지. 반대로 적는 개념이라고? 아니라고. 평가 충당금이 대변이기 때문에 늘어날 때 여기에 적는 거라고. 평가 손실로 인해서 2만 1,000원이 증가된다. 근데 그 평가 손실이라는 계정 과목이 매출 원가더라. 그러니까 여기 원래 어떻게 적혀? 차기 2월이라고 해서 장부 마감할 때, 그죠? 장부 마감할 때 이렇게 적어서 재무상태표에선 차기 2월만 보이는 거고 얘가 내년에 전기 2월 2만 1,000원 되는 거지. 그게 우리 계정별 원장이었잖아. 그치? 그럼 얘 보자고. 재고자산 세부 계정을 보면 우리가 매출원, 그러니까 얘는 팔 때마다 여기에 기록되지. 팔 때마다 기록되니까 얘 앞에 바로 앞 페이지에 180페이지에 파란 색깔 글씨 200개 340원, 200개 300원, 200개 340원, 200개 300원 해서 여기 얼마? 68,000원, 61,000원 해서 여기에 기말 재고가 얼마가 남는다고? 기말 재고라고 해서 300개 270원 81,000원어치 남아 있는 거지.
변하지 않는다고. 얘가 변하는 게 아니야. 근데 요렇게 보면 얘도 봐야 되고 얘도 봐야 되는 거잖아. 재무상태표에 어차피 얘 빼기 얘로 적힌다며. 그러면 우리 얘 계정 크로스해서 합쳐보자는 거지. 얘 두 개를 합치면 얘를 없애면, 자, 옮기자. 이쪽으로 옮기자 해서 기초 충당금 뭘로 옮겨야 돼요? 대변은 마이너스. 자, 대변에서 차변으로 옮길 땐 부호가 바뀌어야 되지. 그러니까 빵으로 옮기는 거지. 그럼 또 뭐 옮겨야 돼? 이 매출원가 어디로 옮겨? 그대로 여기로 옮기자. 매출원가. 얘가 평가 손실인 거지. 매출원가 평가 손실이라고 해서 얘는 금액이 수량과 단가로 나뉜다 안 나뉜다? 안 나뉜다. 평가 충당금이 나뉘지 평가 손실은 안 나뉜다. 왜? 2에서 1로 가는 금액이지. 얘가 1,000원이면 얘가 20,000원이고 얘가 21,000원이면 얘가 빵원이고 얘가 만원이면 얘가 11,000원이고 얘가 빵이니까 21,000원인 거지. 얘가 가는 길목일 뿐이지. 그러니까 얘는 21,000원일 뿐 수량과 단가로 적히지 않는다는 거지. 평가 손실이. 그리고 자, 얘도 넘겼고 얘도 넘겼는데 그럼 얘를 넘길 때 차변에 있으니까 대변으로 넘기자는 거지. 뭘로? 부호 마이너스로. 마이너스 21,000원 해서 평가 충당금. 얘는 수량과 단가로 나눌 수 있나요? 네. 300개 70원씩이에요. 마이너스 70원씩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얘를 간편하게 보면 어떻게 보자는 거야? 얘 두 개도 두 개로 찢지 말고 귀찮으니까 한 방에 보자는 거야. 기초 저가 금액으로 얼마라고? 3만 원이라고. 기말 저가 금액으로 얼마라고? 6만 원이라고. 요렇게 한 방에 보자는 거지. 그리고 매입 다 얼마에 합해서 매입 싹 다 합해서 얼마 했다고 너희? 얼마 했어요? 18만 원어치 했다고. 그러면 21만 원 중에 6만 원 남았으면 15만 원만큼은 뭐가 돼요? 비용인데 기타 비용이 있어 없어? 여기엔 전부 매출원가라며. 그러니까 비용 15만 원은 전부 뭐라고 쓰는 거야? 매출원가. 이렇게 써도 된다는 거지. 이렇게 써서 분석만 하라는 거지 실제 계정은 이렇게 써져 있겠지. 그러니까 두 개로 써져 있는 걸 분석하기 위해서 하나로 합치고 하나로 합친 걸 좀 빠르게 보려고 이렇게 하는 거지. 실제 계정 과목은 이렇게 두 개로 찢어져 있겠지. 근데 쌤 그럼 두 개로 적으면 되잖아요. 지금은 이렇게 다 쭉 설명하겠지만 여러분이 나중에 중급 회계로 들어가면 뭐만 보겠어? 이렇게 계산을 빠르게 하는 방법도 이해해야겠죠. 이해를 이해해야 이렇게 적었을 때 이해가 된다고. 여러분이 중급 회계, 고급 회계 들어가가지고 그때도 전기가 어떻고 차변이 차변이고 대변이 대변이고 이러고 있지 않는다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완벽하게 전기의 개념과 계정의 개념을 이해하고 이걸 합쳐서 이게 마이너스가 여기구나가 이해가 돼야 된다. 아시겠죠? 자산의 대변은 감소의 이유를 적은 거고 자산의 차감 계정의 대변은 증가의 이유를 적은 거다. 근데 자산의 차감 계정이 증가하면 순자산은 감소한다. 그러니까 얘도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평가 손실인 거지. 아시겠죠? 자, 얘네 회계 처리하면 얘네 회계 처리는 따로 안 해봐도 되겠죠. 페이지 182페이지 보면서 이야기합시다. 자, 매입할 때 상품, 팔릴 때 어떻게 기록한다고? 매출원가로 기록한다고. 그리고 결산 수정 분계로 뭐가 판매된 재고에 대한 금액은 결산이 없지. 왜? 실질재고 조사법이 아니라 계속 기록법이니까 결산은 없고 뭐만 있다? 감모와 평가만 결산 조정이 있을 건데 얘는 감모조차 없으니까 평가에 대한 결산 조정이 있더라라고 했던 거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봤던 게 잔액 시산표 다 그렸지. 재무상태표 다 그렸다. 그죠? 자, 요거 문제 마지막 한번 풀어봅시다. 그러니까 얘는 참고로 말하면 회계사 기출문제지. 여러분이 요거 풀 수 있으면 뭐다? 회계사 합격할 수 있다. 자, 봅시다.
기초의 재고자산이 얼마래? 48만 5천이래. 단기의 매입액이 얼마래? 400만 원이래.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없대. 오케이. 상품이 한 개가 아니라 몇 개다? 여러 개다. 그리고 감모 손실과 평가 손실은 어디에 넣어라? 전부 매출원가에 넣어라. 상품이 줄어든 이유는 모르겠고 정상이든 비정상이든 평가 손실은 다 어디에 넣어라? 매출 원가에 넣어라. 자, 그럼 해석해 볼까? 기초 재고가 있고 얘를 저가라고 보고 매입 재고가 있고 기말에 저가가 있다면 여기에 있는 재고자산의 비용은 전부 뭐야? 전부 뭐야? 전부 매출원가. 다시 기초 재고 이 저가 금액에서 기말 재고를 계산하고, 그러니까 항상 우리 뭐 먼저 계산하는 거야? 자산 금액 먼저 계산하는 거지. 기초에서 기말 계산하는 거지. 근데 매입은 기록돼 있지. 그러면 우리 여기 손쉽게 구할 수 있겠지. 총비용은. 근데 이 총비용이 뭐라고? 다 매출원가래. 판매된 재고도 감모 손실도 평가 손실도 다 매출원가래. 그러면 얘만 알면 얘를 알 수 있는 거네. 그러니까 한번 구해보자. 그러면 뭐부터 구해봐야 돼요? 재고자산부터 구해봐야겠지. 우리 장부에 몇 개가 있다? A는 1000개 100원이래. 장부 재고부터 분석해보자. 1000개, 우리 쉽게 풀어볼까? 둘 중에 작은 거 얼마? 이거. 둘 중에 작은 거 얼마? 이거. 둘 중에 작은 거 얼마? 이거. 실제 재고 얼마? 답부터 풀어보자. 900개 곱하기 100원, 9만 원. 350개 곱하기 180원, 63,000원. 500개 곱하기 220원, 11만 원. 지금 뭐 한 거예요? 이거 다 다음 뭐야? 26만 3천 원이네. 무슨 금액이야 이게? 기말 저가 금액이지. 장부 금액 아니고 실지. 장부 금액, 실지 재고 금액, 저가 재고 금액 있을 때 얘가 뭐야? 저가 금액이지. 얘 둘 중에 뭐야? 미니멈. 당연히 실지 재고로 기록돼야 되고, 그러니까 얘 26만 3천 원이 기말 저가 재고 금액이네. 그러면 우리 재고자산 계정 과목을 보면 기초에 얼마라고요? 48만 5천 원이라고. 매입 금액 얼마라고요? 400이라고. 여기에 기말 재고 얼마라고? 26만 3천 원. 비용 얼마야? 손쉽게 나오지. 그 비용 뭐야? 매출원가죠. 그쵸? 이게 회계사 문제야. 놀랍죠? 자, 이해되겠지? 근데 이 비용 우리는 그래도 공부하는 입장이잖아. 세 개로 찢어보자. 뭘로? 판매된 재고, 감모 손실, 평가 손실로 찢어보자. 그래서 결국 뭐야? 답은 요거라는 거지. 총 비용 다 매출원가니까, 다 매출원가니까 이걸로 구할 수 있다는 거잖아. 그지? 자, 우리는 공부하는 사람들이니까 다 뜯어보자. 1000개에 100원이었고, 얘는 B는 400개에 200원이었고, 200원이었고, C는 500개에 500원이었어. 그래서 얘는 25만 원, 8만 원, 10만 원이었어. 근데 실제로는 어떻게 된다? 900개, 350개, 500개래. 900개, 350개, 500개래. 그럼 900개 곱하기 100원이니까 얘는 9만 원이 됐었을 거고, 얘는 350개 곱하기 200원이니까 7만 원이 됐었을 거야. 500개 곱하기 500, 얘는 수량 감소가 없었네. 그죠? 그럼 얘가 뭐야? 감모 손실이죠. 상품이 어떻게 감소하는 거? 실제로 감소하는 거. 그러니까 기말 장부 금액의 수량은 뭐야? 얘가 적혀야 돼. 얘네가 진짜 수량이지. 근데 순실현 가능 가치가 또 요렇게 된대. 그러면 저가 재고는 여기에 뭐가 나와요? 실제 재고가 적혀야 된다 했지.
실제 재고가 적혀야 되는데 여기에 있는 단가는 뭐가 적히는 거예요? 재무정보 이용자들한테, 외부정보 이용자들한테 요 정도에 팔릴 것 같습니다 라는 게 더 낮게 팔릴 것 같습니다 하면 낮게 팔릴 것 같은데, 아니면 산 금액을 적어줘라 했지. 얘는 더 비싸게 팔릴 것 같으니까 평가 충당금이 없죠. 자, 두 번째에는 180원에 팔릴 것 같대. 그러면 20원씩 350원, 즉 7,000원이 감소한 63,000원이 얘들 장부 금액이 될 거고, 여기가 7,000원이 되겠네. 그렇지? 자, 250원과 220원 중에 220원이 작은 거니까 얘도, 내가 지금 여기를 계속 500원으로 적었구나. 미안합니다. 250원이지. 여기가 그럼 얼마겠다? 125,000원이겠네. 동일하게 빵원 읽고 여기가 220원이 되겠지. 500원당 30원씩 까지는 거니까 500원당 30원이면 15,000원이겠네. 여기가 얼마가 돼? 11만 원이 되겠다. 그럼 11만 원 더하기 9만 원 더하기 63,000원인 실제 장부 금액은 26만 3천원인데 9만 원 더하기 7만 원 더하기 12만 5천 원인 9만 원 더하기 7만 원 더하기 12만 5천 원인 28만 5천 원에서 얼마를 뺀 금액이 26만 3천 원이 되는 거야? 2만 2천 원. 이렇게 표기된다는 거지. 재무상태표에. 그쵸? 재무상태표엔 요렇게롬 표기가 된다. 자, 그러면 요걸 가지고 요 왼쪽에 184페이지 아래를 보면서 얘를 상세히 한번 적어보자. 기초 재고가 얼마였다고? 기초에 재고가 48만 5천 원이었는데, 그죠? 평가 총당금이 얼마였어요? 빵원이었어요. 그래서 순장부 금액이 48만 5천 원이었고요. 그리고 매입 금액이요 400이었습니다. 이렇게 적고 448만 5천 원이 차변 합계였고, 그럼 대변 합계도 당연히 448만 5천 원이 되는데, 기말 재고가 얼마였다고? 앞에 28만 5천 원에서 2만 2천 원 뺀 거라는 거지. 28만 5천 원에서 2만 2천 원을 뺀 26만 3천 원이라는 거지.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럼 여기가 얼마다? 다 합해서 422만 2천 원이지. 422만 2천 원인데 얘를 3개로 쪼갤 수 있다는 거지. 그쵸? 위에 올라가 볼까요? 평가 손실이 얼마야? 빵에서 2만 2천 원이 됐으니까 2만 2천 원인 거지. 평가 충당금 이꼴 평가 손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죠? 그럼 감모된 수량은 얼마야? 2만 원. 평가 손실은 2만 2천 원. 평가 손실이 평가가 2만 2천 원. 감모 손실이 2만 원. 그럼 매출원가는 얼마예요? 422만 2천 원 빼기 4만 2천 원 하면 여기가 판매된 재고지. 판매된 재고가 418만 원이 되는 거지. 이렇게 된다. 자, 밑에 회계 처리 한번 봅시다. 책 같이 보면서 이야기하죠. 85페이지에 결산 수정 시점에, 그죠? 결산 수정 시점에 기초에 있던 상품 48만 5천 원, 그리고 매입했던 재고 400만 원, 얘네를 다 어떻게 없애주면서 차변에 판매된 재고 448만 5천 원 다 인식했다가, 근데 실제로는 상품이 얼마 있더라는 거야? 실제 상품이 10만 원, 8만 원, 12만 5천 원 합해서 30만 5천 원이 장부상에 남아 있었더라는 거지. 계속 기록하다 보니까. 근데 장부상에 30만 5천 원이 남아 있어야 되는데 2만 원이 벼. 실제 재고 조사해 보니까 얼마야? 2만 원이 벼. 그래서 2만 원만큼 까주는 거죠. 감모 손실. 지금 어디 하고 있어요? 185페이지 물음이 회계 처리해서 감모 보고 있어야겠지. 그리고 순실현 가능 가치를 판단했더니 2만 2천 원 정도는
평가충당금으로 쌓아야 되더라 해서 재고자산 평가충당금이라고 해서 22,000원이 여기에다가 적히는 거지, 상품평가충당금이. 근데 얘를 우리 한 번에 회계 처리할 수도 있을까? 있겠지. 한 번에 기초에 기초 상품 다 없애. 얼마? 48만 5천 원. 기말에 갖고 있던 매입 다 없애야겠지. 400만 원. 상품 얼마였어? 얼마 빼기 얼마? 28만 5천 원 빼기 평가충당금 22,000원이라며. 그리고 나머지가 기타 비용 하나도 없이 전부 매출원가라며. 해서 얘가 이렇게 적어도 되겠죠. 여기 세 개 다 합친 것이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185페이지 위에 있는 판매된 재고, 감모 재고, 평가 재고를 다 합쳐서 회계 처리해도 무방하다. 그러나 여러분은 연습할 때 어떻게 해야 돼? 다 찢어서 해야 돼. 그래야 합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이건 뭐 이거 이렇게 이거 이렇게 하는 거래 암기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 다 뜯어서 전부 뜯어서 하나가 이해돼야 합쳐서도 이해가 된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한테 설명했을 때 납득이 가야 돼. 알겠죠? 자, 재고자산 오늘 이렇게까지 마무리하고 빈칸 채우기 한번 해보죠. 자, 재고자산이란 통산적인 영업 과정에서 뭐를 위해? 판매를 위해 보유 중이거나 생산 중인 자산을 말한다. 자, 양가로 2번. 지금 187페이지 빈칸 채우기 보는 거지. 양가로 2번. 판매 가능 재고란 기초 재고에 단기 매입을 더한 재고자산이다. 그치? 재고자산 계정에서 대변 합계? 끄덕끄덕 하고 있으면 지금 집중 안 하고 있는 거 차변 합계다. 그죠? 양가로 3번. 수량 결정 방법 중 실질 재고조사법은 재고조사를 통해 기말 재고 수량을 먼저 파악한다. 판매 가능 수량에서 기말 재고자산 수량을 차감하여 판매 수량을 구한다. 맞는 말이지. 계속 기록법은 판매할 때마다 계속 기록하여 판매 수량을 먼저 파악한다 라는 거죠. 자, 단가 결정 방법 중에 재고자산별로 특정 원가를 부과하는 방법이고, 얘는 특정 프로젝트를 위해 분리된 항목에 적절한 방법이래. 우리가 배우지 않는다라고 했던 개별법이지. 배우긴 하나 계산 문제로 안 나온다라는 거지. 자, 먼저 매입 또는 생산된 재고자산이 먼저 판매되고 결과적으로 기말 재고에 남아있는 항목이 가장 최근 매입 또는 생산된 거래. First in, first out. 선입선출법이죠. 단위 원가 결정 방법 중 땡땡은 기초 재고와 회계 기간 중 매입 또는 생산된 재고자산의 원가를 가중 평균하는데, 그럼 연 총평균법이야? 이동평균법이야? 계속 읽어보자. 재고자산의 단위 원가를 결정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 평균은 기업의 상황에 따라 주기적으로 계산하거나 매입할 때마다 계산할 수 있다는 거지. 이게 기준서의 원문 그대로인데요. 기업의 상황에 따라 주기적으로 계산한다는 말이 기말에 계산한다는 말이에요. 기업의 상황에 따라잖아. 그럼 기말에 계산한다는 말이고, 걔가 뭐 한다는 거야? 총평균한다는 거야. 그리고 여기 뭐라고 돼 있어? 매입할 때마다 라고 계산돼 있지. 매입할 때마다. 매출할 때 단가 안 바뀌고 매입할 때마다 하는 걸 이동평균법이라고 한다. 그래서 얘가 뭐야? 가중평균법이다라는 거지. 근데 계속 기록하는 경우와 언제가 나뉜다? 실제로 재고조사하는 경우가 나뉜다라는 거죠. 자, 재고자산 감모 손실은 수량과 단가로 나타낼 수 있는데, 수량은 뭐야? 장부 수량에서 실질 수량으로 뺀 게 감모 수량이지. 우리 지금 하루 종일 뭐 했어요? 장부 금액, 실제 금액, 저가 금액 요구했고, 그지? 수량과 단가를 씨름했다, 그지? 얘는 병행법일 때만 가능한 거라고 했었고, 장부 수량과 장부 단가가 있는데 실제 수량과 다를 수 있더라. 얘가 뭐더라? 감모더라. 얘는 똑같이 단가는. 근데 실제 갖고 있던 수량이 단가가 상이할 수 있더라. 얘가 뭐다? 평가 충당금이었지. 자,
양가로 8번 저가법이란 재고자산의 원가와 순실현 가능가치는 낮은 금액으로, 그치, lower of cost or market이었죠. 낮은 금액으로 재고자산 금액을 기록하는 방법이다. 양가로 9번 순실현 기능기치 순실현 가능가치는 정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뭐에서 뭐를 빼는 거다? 뭐에서 뭐를 빼는 거? 예상 판매 가격에서 예상 판매 비용을 차감하는 거다. 문제로 나오진 않았지만 예상 판매 가격과 예상 판매 비용이 있으면 뭐가 붙어 있어? 순자가 붙어 있지. 순. 자, 양가로 10번 재무상태표상 기말 재고자산 장부 금액이라고 하면 여장부 말하는 거 아니야? 재무상태표상 기말 재고자산 장부 금액은 얘야. 요건 우리 계산할 때 편의상 계속 기록하고 장부에 몇 개 남아야 되는 그 장부고, 얘가 BS에 적히지. 기말 재고자산 장부 금액이라고 하면 뭐라고요? 기말 저가 재고를 말하는 거다. 알겠죠?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계산해? 실지수량에다가 뭐랑 뭐 중에 작은 거? 코스트 오월 마켓이었잖아. 근데 얘를 우리나라 말로 원가 또는 순실현 가능가치의 우리나라 말이라며 순실현 가능가치였지. 둘 중에 작은 금액으로 계산한다. 자, 빈칸을 채우시오. 우리 환입, 애누리, 할인은 전부 매출 매입에서 어떻게 한다? 차감한다. 그리고 운임은 요건 어떻게 한다? 전부 매출에서 차감. 얘도 전부 매입에서 차감이지. 운반비는 어떻게 해서? 매출에서 차감인가? 판매 관리비에서 처리하는 거지. 여기선 판관비라고도 줄여서 부릅니다. 판매 관리비로 처리하는 거고, 매입은 매입에서 차감 아니지. 가산이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재고자산도 마무리를 좀 했습니다. 자, 오늘 조금만 쉬었다가 유형자산 앞쪽에 조금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네, 고생하셨습니다. 좀 쉬었다 가죠.